아줌마, 면회 시간 거의 다 됐는데 뭘 그렇게 오래 붙잡고 있어요? 아줌마도 참, 아들 군대 왔으면 좀 놔두세요. 맨날 이렇게 오면 애가 더 힘들어져요. 석 달간 아들을 괴롭혀온 가해자와 마주선 어머니 사단장의 분노는 어디까지 폭발할까요? 권력과 모성애가 만났을 때 일어나는 기적 같은 변화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깊은 새벽 국방부 청사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정은 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임명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야전 사단장이라는 타이틀이 그녀에게는 영광이면서도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37사단. 그녀의 입에서 나온 부대명은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바로 그곳에 자신의 외아들 정윤호가 복무 중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군 간부로서 25년을 살아온 유정은에게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은 채 군 생활을 하게 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수없이 고민했거든요. 윤호는 평범한 집안의 아들로 입대했고 어머니가 직업군인이라는 것 외에는 그녀의 계급이나 보직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윤호가 보낸 편지가 놓여 있었죠.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짧고 간단한 문장들이었지만 유정은은 그 행간에서 무언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 자세하게 근황을 알려주던 아들의 편지치고는 너무 간략했거든요. 유정은은 서랍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남편을 잃고 홀로 키운 아들의 웃는 모습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강인한 군인으로 살아온 그녀였지만 어머니로서의 마음만큼은 여전히 약했어요. 내일부터는 사단장님이시군요. 부관의 목소리에 유정은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임명식까지는 이틀이 남아 있었지만 이미 군 전체에 소문이 퍼져 있었죠. 최초의 여성 야전 사단장이라는 타이틀은 언론의 관심도 끌고 있었어요. 준비는 다 되었나? 예, 사단장님. 모든 서류와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들과 같은 부대에서 지휘관으로 근무하게 될 상황에 대한 걱정이 컸거든요.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고 그녀는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해야 했어요. 37사단 예하부대,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병영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병사들이 하나둘 침상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도 정윤호 이병은 유독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야, 정윤호. 또 그렇게 느리게 움직이냐? 배도현 상병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생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호는 서둘러 침구를 정리하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다른 병사들은 이미 익숙해진 듯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죠. 미안합니다, 상병님. 윤호의 작은 목소리에 배도연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입대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윤호는 여전히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배도연 상병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에 매일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또 어머니한테 편지 쓸 거야? 맨날 집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 모양이지. 배도연의 조롱에 윤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그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자주 썼지만 진실한 마음을 담을 수는 없었거든요. 힘들다는 말을 하면 어머니가 걱정할 것 같아서 항상 잘 지내고 있다는 거짓말만 적었습니다. 점심시간 윤호는 구석진 곳에 앉아 편지지를 꺼냈어요. 어머니께 보낼 편지를 쓰려고 했지만 펜을 든 손이 멈춰 있었죠.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실을 말하자니 어머니가 걱정할 것 같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찔렸거든요. 어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결국 윤호는 똑같은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생활이 힘들다는 말도 선임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직업군인이라서 군대의 실상을 잘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아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훈련 준비 끝났나? 소대장의 목소리에 병사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오후 훈련이 시작될 시간이었죠. 윤호도 서둘러 편지를 접어넣고 장비를 챙겼어요. 하지만 배도연 상병의 시선이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정윤호, 너는 뒤에서 따라와. 그 느린 걸음으로 부대 전체를 늦출 수는 없으니까. 윤호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반박할 용기도 항의할 힘도 없었거든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며 오늘도 견뎌내야겠다고 다짐했죠. 주말 오후 37사단 정문 앞에는 면회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한 여성이 있었죠. 깔끔한 정장 차림의 유정은이었어요. 사복을 입은 그녀는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면회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던 배도연 상병이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유정은은 조심스럽게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적으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몇 달 만에 보는 윤호의 얼굴이 어떨지 궁금했거든요. 정윤호 이병 면회요? 아, 그의 어머니시군요. 배도연의 말투에는 어딘지 비아냥거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유정은은 그 말투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굳이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부르러 갈게요. 배도연이 자리를 뜨는 동안 유정은은 위병소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익숙한 군 부대의 분위기였지만 오늘은 왠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지내는 곳이라는 생각에 더욱 관심 있게 살펴보게 되었죠. 어머니, 윤호의 목소리에 유정은은 고개를 돌렸어요. 몇 달 사이에 야위어진 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보다 말랐고 표정도 어딘지 어두워 보였죠. 윤호야, 많이 컸구나. 유정은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편지에서는 잘 지낸다고 했는데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아 보였거든요.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아들 보고 싶어서 왔지. 괜찮지?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계속해서 주변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특히 배도연 상병이 돌아올까봐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야, 정윤호, 면회 끝나면 빨리 들어와. 배도연이 큰 소리로 윤호를 불렀어요. 그 말투는 명백히 반말이었고 윤호에 대한 하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유정은은 그 광경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죠. 상병님, 면회 시간이 아직 남았는데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배도연은 코웃음을 쳤어요. 뭐, 어머니 왔다고 특별 대우 받으려고? 규정은 규정이야. 유정은은 그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아직은 개입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좀 더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배도연의 태도는 점점 더 건방져지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면회 시간 거의 다 됐는데 뭘 그렇게 오래 붙잡고 있어요? 배도연 상병의 말에 유정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말투는 명백히 무례했고 민간인을 하대하는 태도가 역력했죠. 윤호는 옆에서 그 광경을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상병님, 아직 시간이. 야, 정윤호. 내가 뭔데 나한테 대들어? 어머니 왔다고 기세등등해졌나? 배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주변 병사들의 시선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유정은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내심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도 참, 아들 군대 왔으면 좀 놔두세요. 맨날 이렇게 오면 애가 더 힘들어져요.
배도연의 말에 유정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상병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뭐,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봐요? 배도연은 당황스러워했지만 여전히 건방진 태도를 유지했어요. 유정은은 그의 가슴팍에 달린 명찰을 확인했습니다. 배도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배도현, 상병이군요. 네, 그런데 그게 왜? 바로 그때 순찰을 돌던 당직사관이 위병소 쪽으로 걸어왔어요. 중위 계급장을 단 젊은 장교였는데 멀리서도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당직사관이 다가오자 배도연은 급히 자세를 고쳤어요. 하지만 여전히 유정은을 일반 민간인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중위님 면회객이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서. 당직사관은 유정은을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낯익은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유정은의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혹시 유정은 소장님이신가요? 그 순간 위병소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배도연의 얼굴은 핏기가 싹 빠졌고 윤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충성, 유정은 사단장님. 당직사관의 우렁찬 외침에 주변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배도연 상병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례하게 대했던 아줌마가 바로 새로 부임한 사단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배도현, 상병. 유정은의 차가운 목소리에 배도연은 온몸이 떨렸어요. 그는 뒤늦게 경례를 올리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충성, 배도연 상병입니다. 뒤늦게 올린 경례는 비틀거렸고 배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유정은 소장은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병. 방금 전 내가 들은 말들이 사실인가? 그게, 배도연은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주변에 모인 병사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무엇보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민간인에게 반말을 하고 면회 시간을 임의로 단축시키려 했다 맞나? 유정은의 질문에 배도연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부인할 수도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당직사관도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군복의 무게를 아는가? 유정은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험이 있었어요. 25년간 군 생활을 해온 그녀의 경험이 묻어나는 말투였죠. 충성,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상병.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그 군복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 군복을 입은 내가 민간인을 무시하고 하대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배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유정은의 질책은 계속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내가 후임병을 대하는 태도다. 정윤호 이병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모를 줄 아나? 그 순간 윤호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유정은은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 인격모독, 그리고 부당한 지시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선임의 역할인가? 아닙니다. 상병. 내가 한 행동들은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다. 이것은 군, 기강 전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건전한 병영 문화를 파괴하는 악습이다. 유정은의 말에 주변 병사들도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평소에 배도연의 행동을 보면서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당직사관. 예, 사단장님. 이 상병을 즉시 격리 조치하고 내일 아침 첫 시간에 내 집무실로 데려와라. 징계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겠다. 충성. 배도연의 얼굴은 이미 흑빛이 되어 있었어요. 징계위원회라는 말에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그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사들은 명심해라. 군대는 계급사회이지만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선임의 권위는 후임을 보호하고 지도할 때 빛나는 것이지. 괴롭히고 억압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유정은의 말이 끝나자 위병소 주변은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병사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었거든요. 배도연이 당직사관에게 끌려가고 난 후 위병소 주변은 여전히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윤호는 어머니 앞에 서 있지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멀찍이 떨어져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윤호야, 유정은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달리 부드러웠어요. 사단장이 아닌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윤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죠. 어머니 정말 사단장님이세요? 그래. 아들아 미안하다 미리 말하지 못해서. 유정은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군복을 입은 아들의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몇 달 사이에 많이 야위었고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윤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힘든 일들을 생각하니 억울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내가 평범한 군 생활을 했으면 했기 때문이야. 어머니가 높은 계급이라는 것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거나 반대로 더 힘든 일을 당할까봐 걱정했거든. 유정은의 설명에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혼자 견뎌온 시간들이 떠오르니 눈물이 났죠. 윤호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정말 괜찮았니? 유정은의 따뜻한 질문에 윤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힘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눈물을 흘리는 아들을 보며 유정은의 가슴도 아팠어요. 강인한 군인으로 살아온 그녀였지만 어머니로서의 마음은 여전히 약했거든요. 미안해. 윤호야,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약해서. 아니다. 윤호야, 내가 약한 게 아니야. 내가 착하고 순수해서 그런 거야. 유정은은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군복을 입고 있지만 여전히 어린 아들이었거든요. 윤호야, 엄마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윤호는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옳은 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용기를 내서 행동해.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신을 믿어라. 하지만 저는 윤호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넌 강한 아이야. 단지 그 강함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유정은의 말에 윤호의 눈에 다른 빛이 들어왔어요. 어머니의 믿음이 그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때마다 엄마의 말을 기억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너 자신을 믿으라고.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37사단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배도현 상병의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결국 그는 타부대로 전출 조치되었어요. 하지만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정은 사단장은 부임 첫 주부터 파격적인 개혁을 시작했어요. 모든 중대에 익명 건의함을 설치했고 주기적으로 병사들과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하던 병사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사단장님, 정말 달라졌습니다. 중대장들의 보고에서도 변화는 확연했어요. 부당한 가혹행위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병사들의 사기도 눈에 띄게 높아졌거든요. 윤호 역시 달라지고 있었어요. 어머니와의 대화 이후 그는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개만 숙이고 있지 않았고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했죠. 윤호 이병, 요즘 많이 달라졌네. 같은 소대 선임인 김민수 병장이 윤호에게 말을 걸었어요. 김민수는 예전부터 윤호를 괜찮게 생각했지만 배도연 때문에 선뜻 도와주지 못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병장님. 배상병 일로 많이 힘들었지? 이제는 걱정 마라. 우리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 실제로 부대 내에서는 건전한 선후임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선임들은 후임을 보호하고 지도하는 역할에 충실했고 후임들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선임을 따랐습니다. 한편 사단장실에서는 유정은이 각 부대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배도연 상병 사건 이후 유사한 사례들이 몇 건 더 신고되었고 모두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사단장님, 병영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모장이 가져온 자료를 보니 만족도가 크게 상승해 있었어요. 특히 선후임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좋은 결과네요. 하지만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해요. 유정은의 철저한 관리 덕분에 부대는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었어요. 병사들도 그런 변화를 체감하며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죠. 저녁 점호 시간, 윤호는 생활관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어머니에게 보내는 진솔한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말이에요. 편지를 쓰는 윤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죠. 부대 생활이 즐거워지기 시작했고 동기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거든요. 내일은 어떤 훈련을 할까? 윤호가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어요. 예전에는 다음 날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건전한 부대 문화 속에서 그는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2달 후 윤호에게는 처음으로 외박 허가가 나왔습니다. 입대 후 첫 번째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발걸음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어깨는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윤호야. 현관문을 열고 나온 유정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 확실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예전에 움츠러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당한 군인의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윤호는 어머니 앞에 서서 정중하게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예전처럼 어색하거나 어정쩡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품이 있는 경례였습니다. 어머니께 대하여 충성. 그 순간 유정은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들의 경례에서 진정한 군인의 품격이 느껴졌거든요. 단순히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 많이 컸구나. 유정은은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군복을 입은 아들의 어깨가 예전보다 넓어진 것 같았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자신감과 당당함이 가득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뭘?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대로 했어요. 옳은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 자신을 믿으려고 노력했어요. 윤호의 말에 유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진정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윤호는 그간의 변화된 부대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건전한 선후임 문화가 정착되면서 얼마나 즐거워졌는지, 동기들과 어떤 우정을 쌓아가고 있는지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군 생활이 즐거워요. 훈련도 재미있고 선임들도 잘해주시고요. 그래, 다행이다. 그리고 어머니, 저도 이제 후임들이 들어오면 어머니처럼 올바른 선임이 되고 싶어요.
윤호의 말에 유정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들이 단순히 피해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리더로 성장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윤호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옳은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 자신을 믿으라고 하신 말씀을 매일 되새기고 있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모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군 생활의 어려움도, 즐거움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나누었죠. 어머니도 부대에서 존경받고 계시죠? 병사들이 어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 다행이다. 네, 모든 병사들이 사단장님 덕분에 부대가 좋아졌다고 해요. 유정은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전한 군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밤이 깊어갈 때까지 모자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동반자가 된 것 같았어요. 군인으로서 그리고 모자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내 아들, 내가 참 자랑스럽다. 유정은의 말에 윤호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자신감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며느리가 우연히 들은 한 통의 전화. 과연 그 통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매서운 겨울바람이 아파트 단지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아파트에서 강지우는 서둘러 옷을 입고 있었죠. 시계는 이미 7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보험회사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지훈의 시선이 소파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는 시어머니 이소정에게 머물렀어요. 소정은 고관절 수술을 받은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걷기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진 두 손은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고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죠. 어머니 아침은 드셨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응, 고마워, 얼른 가렴.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는 며느리를 향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은 가방을 들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감사함과 동시에 밀려오는 피로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가슴을 짓눌렀죠. 현관문을 나서면서 지훈은 뒤돌아보았습니다. 소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아침 햇살이 그의 옆모습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어요. 지훈의 마음 한켠에서는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아서였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훈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자신에게 처음으로 가족의 온기를 선사해준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결혼 초기 서투른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던 그 손길들이 떠올랐죠.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오른 지훈은 시동을 걸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남편 도윤과 나누는 대화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아직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들이 목구멍에서 맴돌고 있었죠. 퇴근길 출발 전 차 안에서 지훈은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보내온 메시지들과 업무 관련 알림들이 쌓여 있었지만 정작 마음은 집에 있었어요. 오늘도 소정이 혼자 긴 시간을 보냈을 텐데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셨을까 걱정이 앞섰죠. 집에 도착한 지훈이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소정이 식탁에 반찬들을 하나씩 올리고 있었어요. 느린 걸음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상차림이었죠. 어머니 이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괜찮아, 할 일이 있어야 하루가 가지. 소정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지우는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리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녁 시간 도윤이 퇴근한 후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은 식탁이었죠. 아이들은 학원에 가 있어서 더욱 고요했어요. 젓가락질하는 소리만이 식탁 위를 맴돌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후 지훈과 도윤은 안방에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여보, 어머니 상태가 어떤 것 같아? 도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이불을 정리하며 대답했죠.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무리해서 저녁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러게. 병원에서도 재활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어요.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죠. 여보, 요양원 얘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지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안도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을 것 같아. 우리도 조금은 숨통이 트일 테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아팠죠. 자신을 딸처럼 아껴준 시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하는 자신이 야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였던 탓에 눈가에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거실로 나가니 소정이 이미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이 안 와서 그래. 나이 들면 잠도 줄어든다더니. 소정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우는 왠지 모를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혹시 어젯밤 도윤과 나눈 대화를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지우는 소정의 뒷모습을 자꾸 힐끗거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의 어깨가 더 작아 보였고 앉아있는 모습도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수술 후 몸이 불편해진 것도 있겠지만 뭔가 다른 변화도 느껴졌죠. 어머니 아침 드세요. 식탁에 앉은 소정은 숟가락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평소 식사량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았어요. 지우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을 건넸죠. 입맛이 없으세요? 다른 반찬 해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요즘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런가 봐. 소정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지우는 그 속에 숨겨진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혼자 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지우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대한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정말 소정에게 좋은 일일까 아니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핑계일까 하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죠.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지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좀 늦을 수도 있어요. 회의가 있어서. 알겠어, 조심해서 다녀와. 소정의 인사는 늘 그랬듯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문을 닫으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요즘 들어 소정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근처 요양원 정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시설도 좋고 평가도 나쁘지 않은 곳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화면을 내리며 보다 보니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차 안에서 시동을 걸며 지우는 백미러로 아파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서 소정이 또 하루를 혼자 보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이 먼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평소와 다른 고요함이 집안을 감돌고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소정이 소파에 앉아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죠. 어머니, 뭘 하고 계세요? 도윤이 다가가자 소정은 손에 들고 있던 것을 살짝 가렸습니다.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몇 장이 보였어요. 아, 그냥 오래된 것들 좀 정리하고 있었어. 소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깊이 묻지는 않았어요. 대신 소정 옆에 앉아 말을 건넸죠. 어머니, 오늘 몸은 어떠세요? 아픈 데는 없고요? 괜찮아. 약도 잘 먹고 있고. 짧은 대화 후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지훈과 논의했던 요양원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퇴근한 것이었어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하루 종일 마음을 무겁게 했던 생각들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어머니, 저 왔어요. 응, 고생했어. 저녁은 준비해 둘게. 소정이 일어서려 하자 지훈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지훈의 손놀림이 평소보다 서둘러 보였어요. 도윤은 소정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오늘 밤에는 정말로 그 이야기를 꺼내야 할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더욱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아이들의 제잘거림으로 시끄러웠을 식탁이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어요.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죠. 어머니, 요즘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요즘 잠이 별로 안 와.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봐. 소정의 대답을 들으며 지훈과 도윤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설거지를 마친 후 지훈과 도윤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그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여보, 오늘 어머니 상태 어떻게 보였어?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은 이불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예전보다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혼자 계시는 시간도 너무 길고. 안방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고민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지훈은 옷장 앞에서 내일 입을 옷을 고르는 척하며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여보,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도윤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서린 듯 했습니다. 지훈은 손에 들고 있던 블라우스를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려야겠지? 그래야 할 것 같아. 우리가 계속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졌어요. 소정에게 어떻게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막막했죠. 내일 저녁에 말씀드릴까? 응, 그래. 미리 좋은 요양원 몇 곳 알아보자. 집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각자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훈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그때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정이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은 것 같았어요. 지훈은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소정이 거실 전화기 앞에 앉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워낙 작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지만 평소보다 긴 통화인 것 같았죠. 지훈은 호기심에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정의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없으면 지훈이가 조금은 편할 거야. 소정의 목소리는 쓸쓸했지만 담담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한테 받은 것만큼 그 아이도 편히 살았으면 좋겠어. 그 애는 내 딸 같은 아이야. 지우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소정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였죠. 자신들의 고민도 요양원에 대한 생각도 다 알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릴 적 고아원에서 느꼈던 버려짐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리고 결혼 초기 소정이 처음으로 보여준 따뜻한 손길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도윤이 지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도 소정의 통화 내용을 들었던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죠. 전화를 끄는 소정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훈과 도윤은 서둘러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소정의 통화 내용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 딸 같은 아이라는 말이 가슴을 짓눌렀죠.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을 어떻게 요양원에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지훈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니 소정이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그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죠. 어머니, 잠 못 주무셨어요? 소정은 지훈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도 잠 못 잤구나. 얼굴이 많이 상했어. 지훈은 소정 옆에 앉았어요. 평소보다 더 가까이 앉았죠. 소정의 손이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보며 지훈은 그 손에 얽힌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초기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그 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따뜻하게 감싸주던 그 손. 지훈이 아플 때 이마에 올려주시던 그 손길들이 모두 소중한 기억이었어요. 어머니.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뒤따라 나올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소정은 지훈의 마음을 읽었는지 먼저 말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힘들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어머니, 괜찮아. 나도 생각해봤어. 이렇게 있으면 너희들만 힘들어져. 소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지훈은 그 속에 숨겨진 아픔을 느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보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아니야. 너희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아. 나도 이해해. 소정이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지훈아, 너는 나한테 정말 소중한 딸이야. 그런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괴로워.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소정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릴 적 혼자였던 시간들, 가족이 그리웠던 날들이 모두 떠올랐어요. 그리고 소정이 처음으로 안겨주던 그 따뜻함도 함께 기억났죠.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괜찮아. 우는 것 아니야. 소정이 지훈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말이에요. 그 순간 지훈은 깨달았습니다. 요양원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오후 지훈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소정이 작은 가방 하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뭘 하고 계세요? 소정은 지훈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짐 좀 정리하고 있었어. 많지 않으니까 금방 끝날 거야. 지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소정이 스스로 요양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가방 안에는 평소 입던 옷 몇 벌과 상비약, 그리고 손편지 하나가 들어 있었죠.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괜찮아. 나도 마음의 준비는 다 했어. 그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11살 다은이가 가방을 내려놓고 할머니에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나왔어요. 우리 다은이 학교 재미있었어? 소정이 다은이를 품에 안으며 물었습니다. 다은이는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우리 같이 인형 놀이해요. 그래, 우리 다은이랑 놀아줄게. 소정과 다은이가 거실 바닥에 앉아 인형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지우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죠. 할머니, 이 인형은 엄마고 이 인형은 아빠야. 그리고 이게 할머니. 다은이가 인형들을 하나씩 소개하며 소정에게 보여주었어요. 소정은 그 모습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다은이는 정말 착하구나. 할머니가 잠깐 쉬러 가는 거야. 우리 다은이는 씩씩하게 있어야 해. 그 말을 들은 다은이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나도 같이 갈래요. 안 돼. 다은이는 엄마 아빠랑 있어야 해. 할머니는 금방 올게. 소정이 다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헤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 도윤이 퇴근한 후 네 식구가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소정의 가방이 현관 옆에 놓여 있는 것을 본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내일 가려고 해.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도윤이 소정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정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우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소정이 정말로 집을 떠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런 식으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소정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소정은 이미 옷을 차려입고 창가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응, 별로 가져갈 것도 없어서. 소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지우는 그 속에 숨겨진 떨림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했어도 수십 년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쉬울 리 없었죠. 도윤이 차를 가져와 현관 앞에 댔습니다. 소정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어요. 다은이가 울먹이며 할머니 치마를 붙잡았죠. 할머니, 정말 가세요? 나랑 약속했잖아요. 인형 놀이 더 하기로 했는데. 우리 다은이 할머니가 좋아지면 다시 올게. 그때까지 착하게 있어야 해. 소정이 다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기 어려웠어요. 차 안에서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시동을 걸며 말했어요. 어머니, 병원 재활진료 먼저 받고 가요. 그래, 그렇게 하자. 병원에 도착해서 재활 상담을 받는 동안 지우는 계속 소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소정의 모습이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어요. 수술 부위는 많이 좋아지셨네요. 꾸준히 재활 운동만 하시면 일상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지훈의 마음에 변화가 일었습니다. 소정이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충분히 집에서도 돌볼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죠. 병원을 나와 차에 오른 후 도윤이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핸들을 틀었습니다. 요양원과는 반대 방향이었어요. 어디 가는 거야? 소정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이 길은 우리 집인데? 지훈이 뒤돌아 소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전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정은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지훈아, 어머니가 저한테 가족이 뭔지 처음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제가 그 가족을 지킬 차례예요. 집에 도착했을 때 다은이가 먼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돌아오셨어요? 다은이가 소정의 허리를 안고 매달렸어요. 소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다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나랑 놀 거지? 할머니 내 옆방에서 자. 그날 저녁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한 반찬이 올라왔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상차림이었지만 내 식구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할게요. 우리 모두 함께하면 돼. 가족이니까. 소정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가족이란 누군가의 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창밖으로 따뜻한 저녁 햇살이 비쳐들었고 식탁 위에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